50을 한 번 넘겨버리니까 53, 54, 55가 되는 게 너무 이제 쉬워지는 거야. S에서 라지까지 갔어? 네. 진짜 살찌면 진짜 살찐 애한테 진짜 너 돼지라 말 못하잖아요. 아 빠지겠지. 야 이게 말이 되냐? 50대 다시 가겠지. 당연히 바로 가겠지. 그거 그냥 금방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몸에 염증이 진짜 많대요. 근육 절대 안 붙고 살이 더 뿌는 거야. 저는 다이어트 하는 거에 있어서 한 진짜 수천만 원을 써본 사람인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도움이 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뻔한 거고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팔체질처럼 내 몸에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혈관이 엄청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혈관 그 뚫는 그 디톡스 같은 그런 물을 먹고 혈관 청소를 했거든요. 혈관 청소하는 물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위 줄이고 하면서 이 다이어트가 이제 2배, 3배로 효과가 나타났던 거고 근데 그걸 내가 몰랐어. 나도 몸에 내가 염증이 이렇게 많고 혈관이 막혀있는지 몰랐지. 그러니까 PT를 끄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66까지 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상황인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그거는 팔체질일 수도 있고 요즘 양자검사라는 것도 있고 건강검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걸 알고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다. 다이어트를 정말 내가 제대로 한다라고 진심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한 거는 위 크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제 자신이 밥을 많이 먹는다라는 사실을 너무 알고 있었고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기도 했고 뭐 샐러드 이런 걸 먹지도 않고 약간 고칼로리 음식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위를 줄이자라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 처음부터 이게 확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밥 양을 맨 처음에는 줄이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공기 반이 평균적으로 먹었다 치면 한 공기 반에서 한 공기 반의 반 한 일주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확 굶잖아요. 너무 배고파 그러면은 3공기 4공기 먹는단 말이에요. 이 떠지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공기 반에서 한 공기 반의 반 조금 적응됐어? 그러면 한 공기에서 4분의 3 그 4분의 3을 조금 유지를 오래 해. 반까지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 의지대로 어느 정도는 줄였어. 그게 한 몇 달 걸렸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이건 일단 첫 번째로 내 의지대로 위 크기를 줄이고 이게 사람이 먹어왔던 그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이제 잠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고 이게 무한 반복이니까 또 정체기가 오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학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싹센다예요. 요즘 위고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저 싹센다 맞았을 때도 위고비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싹센다를 먼저 했던 이유는 위고비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비쌌고 가격이. 지금은 또 뭐가 마흔자로. 뭐 그거 나와서 위고비가 가격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싹센다를 처음 시작할 때 위고비가 이제 막 나왔을 때여서 엄청 비쌌고 이제 싹센다는 그거에 비해 훨씬 저렴했고 근데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안 해본 게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진짜 그때 너무 수년 전에 싹센다를 이미 맞아도 봤고 근데 그때 효과를 못 느꼈거든요. 저는 수액도 맞았어요. 다이어트 수액. 저는 근데 그것도 효과를 하나도 못 봤어요. 그거 맞으면 뭐해? 먹는 거 똑같이 먹는데. 근데 그것도 비싸요. 4번 패키지로 해서 몇백이에요. 왜냐면 검사 비용도 비싸니까 그거 포함해서 제 선생님한테 난 수액 맞아도 효과가 없고 뭐도 효과가 없는데 이제 싹센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수년 전에 싹센다를 맞아본 적이 있고 그때는 효과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맞기가 싫다. 그리고 내 주사를 이렇게 놔야 되니까 저는 그 반응 공포증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자기가 봤을 땐 싹센다가 잘 맞을 것 같다. 계속 저를 엄청 설득을 하셔서 어떡해 위고비 너무 비싸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거니까 싹센다부터 맞았어요. 저렴하기도 하고 이 약물 자체가 그 전에 다이어트 병원에서 받은 약물은 뇌에 엄청 자극을 많이 주거든요.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로. 근데 싹센다는 기존에 처방받았던 식욕억제제나 다이어트 약처럼 이렇게 뇌에 오지 않는데요. 그런 약물이.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것도 전혀 관계없고 그리고 그냥 나한테 좀 포만감을 어느 정도 주는 거지 위 크기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확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게 뭔가 너무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서서히 줄여가기 좋다. 그리고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거 온 거에 대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이게 진짜 좋다고 해서 맞았어요. 일단 맞았어.
한 3달 정도 맞았어요. 3펜 정도 맞았거든요. 단점이 매일매일 내 손으로 내 배에 주사를 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섭고 그리고 거의 동시간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너무 번거로웠고 제 기준엔.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싹센다 자체의 그 주사 바늘이 되게 얇고 짧다고 해서 안 아프다고는 하는데 저도 안 아픈 날도 많았는데 어느 날은 엄청 아파요. 잘못 들어가면. 내가 전문의도 아니고 잘못 꽂으면 이게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그 얇고 짧은 게. 그렇게 했을 때 멍들고 멍이 여러 번 들잖아요. 그럼 상처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는 찔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 주사를 들 때 원래 이렇게 하면 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얇고 하니까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마지막쯤에는 이게 이렇게 비틀어서 넣었어야 되는 느낌. 살이 안에서 찔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멍들고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주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간 상태에서 부풀어. 그렇다고 내가 짜면 나오니 그것도 아니야. 그거 뭐 하루 이틀 있으면 없어지긴 해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흉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에 흉터가 몇 개 있어요. 희미하게는 있는데 싫은 거 흉터 생기는 것도 무서워, 귀찮아, 뭐 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삭센다를 3달 정도? 4달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미 크기를 어느 정도 되게 줄이는데 엄청 도움을 받았고 아 내가 이 정도면 많이 줄였다 라고 생각을 해서 끊었습니다. 왜냐면 미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맞고 관두면 안 된대요. 그럼 쭉 맞아야 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래야 유지가 된대. 근데 미고비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6, 70만 원 한다 쳐? 그럼 한 달에 6, 70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야? 거의 동천해요. 왜냐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료비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왜냐면 하다가 끊으면 똑같이 또 요요 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미고비는 그렇게 해서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제가 그렇게 미 크기를 줄이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화장실을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런 변비약을 처방해 줬어요. 뭔가 다이어트 약은 아니고 식욕억제제 이런 약은 아니고 왜냐면 저는 이제 약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된통 당해봐서 변비약 겸 이게 약간 몸의 붓기를 빼주는 그런 약을 같이 처방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었다.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미 크기는 확실히 엄청 줄었고 그래서 이제 반공기까지 돼서 반공기 먹어요. 반공기도 안 먹을 때도 많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살이 빠지잖아? 살이 빠지니까 더 먹기 싫은 거야. 더 빠졌으면 좋겠고 더 이러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하니까 그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면 이제 알아서 배고파도 안 먹게 된다. 3번째는 15시간 공복 무조건 지키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12시간도 있고 뭐 13시간도 있고 15, 17시간 엄청 많은데 전 15시간을 지켰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밥 먹는 시간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회사원도 아니고 밥 먹는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아침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뭐 어제는 6시에 먹었고 밤 10시에 먹을 때가 있고 근데 이 15시간을 계산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밥을 저녁 8시에 먹었으면 거기에 3을 더해. 그럼 11시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다음날 11시부터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밤 12시에 먹어. 그럼 또 3을 더해. 그러면 3시가 돼. 그럼 나는 그 다음날 오후 3시부터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엄청 잘 지켰어요 저는. 싹센터 전부터도 지켰고 싹센터 하는 내내도 지켰고 싹센터를 끝난 이후에도 쭉 지킨 게 그거. 근데 그게 엄청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살을 빼고 나보니까 제 주변에 진짜 마르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이 안 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엄청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공복 시간을 늘리게 되면은 입맛도 없고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술도 별로 안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살 뺀 거 중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술 안 먹는 거, 술 줄인 거. 제가 살을 뺀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정말 자주 먹었다 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와, 좀 안 먹는데? 하면 2달에 한 번? 근데 뭐 보통 술을 진짜 아예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뭐 줄인 건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진짜 매일 먹었잖아요. 매일 먹은 사람한테 이거는 안 먹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쫙 빠져요. 살이 쫙 빠지고 문제를 알았어. 제가 한 3주 전에 원했던 목표 몸무게에 달해서 그때 찍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 제가 지금 2, 3, 4kg 쪘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요즘 술 약속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 뭐 많으면 3번까지 술을 먹었다? 전 술 먹으니까 바로 1, 2kg 이런 식으로 찌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먹잖아 술을. 안주를 잘 안 먹는다고 해도 어쨌든 술을 먹으면
앞에 안주가 있으면 술도 술인데 뭐라도 주워 먹어?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을 시간에 뭐라도 주워 먹어. 자고 일어나? 그럼 붓는다? 내가 2주에 한 번 먹을 때는 빠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 술 먹을 때까지. 그럼 그때까지는 붓기가 빠진단 말이야. 이게 살이 안 돼. 근데 이번에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일주일에 그렇게 두세 번 먹잖아요. 붓기가 빠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쌓여. 그럼 그게 살이 돼. 그리고 그렇게 술을 먹잖아요. 위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저 요즘 엄청 먹어요. 한 공기 다시 먹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한 공기 반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데 8개월 정도 한 끼씩 먹었거든요. 늘 술 먹은 다음에 3끼 먹어요. 배고파서. 이제는 배고픔이 뭐냐면 예전엔 참을 만한 배고픔이면 이제는 배가 아파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먹어야만 할 정도로 아파 배가. 그러니까 이게 술이 진짜 안 좋다니까. 제가 그걸 너무 느껴요 요즘. 너무너무 느끼고 술은 진짜 먹으면 안 된다. 진짜 살 빼고 싶으면 술을 줄여야 돼. 그래서 제 주변에 또 제 친구들도 저 살 빠진 거 보고 어떻게 살을 빼냐. 맨날 왜 안 빠지니? 맨날 술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이긴 했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진짜 맨날 그렇게 술 먹으면 절대 살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지고. 빈스 오빠 나와 뮤비 찍을 때 그 시즌이 엄청 바빴는데 44, 45를 유지하다가 그 딱 뮤비 찍을 때가 41, 2까지 빠졌어요. 근데 엄청 마른 거지. 왜냐면 지금 봐도 말이 안 될 정도로 말랐는데 그때도 술 빼는 있었어요. 그때는 술을 맨날 먹었을 때였고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술을 안 먹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니까 술 빼가 쫙 빠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밥을 먹었다. 밥을 먹은 후 바로 20분 안에 20분 이상을 걷는 게 좋다. 이게 20분이 이게 나한테 흡수가 되냐 안 되냐 약간 그런 시간이래요. 최대한 밥을 먹었으면 20분은 뭐 헬스장 가서 운동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걸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면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산책가고 1시간도 할 필요 없어. 20분에서 진짜 길면 30분? 오히려 너무 많이 걷는 것도 안 좋은. 대신에 20분 안에. 그래, 물 많이 먹기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살이 이제 빠지려고 위로 줄이잖아. 그러면 나올 게 없어요, 아래에서. 그랬을 때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그게 좀 부어 보인다? 왜냐면 보통 물로도 살이 찐다고 하잖아. 그런 말이 있잖아. 저는 물로도 살이 쪄요. 전 진짜 그런 사람인데 물을 많이 먹으면 처음엔 부어. 왜냐면 안 빠져 보여. 그리고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무조건 중요해. 그러니까 큰 거 말고 그 작은 거도 자주 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자다가도 진짜 마려워서 맨날 깨고 그럴 정도로 많이 마셨어요. 그거 엄청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마셨어? 저 그전에 물을 안 먹었어요. 평소에 물을 절대 안 먹었는데 물은 눈에 보이면 먹고 생각나면 먹고 피곤해 그럼 마셔. 배고파 마셔. 꼬리 보면서 마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먹으면 돼요. 보이는 닥치는 대로 계속 마셔야 돼요. 물은. 이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건 다 한 5, 6개월 때부터 쫙쫙 보였거든요. 그 전에는 빠지긴 했는데 그때는 너무 쪘었다 보니까 와 빠졌다 하는 거지. 우리 LA 영상도 보면은 전 그때도 제가 빠진 줄 알고 간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그 다음에 LA예요 영상 기준이. 근데 베트남도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간 건데 통통해. 그때는 통통하고 LA 때는 와 나 진짜 빠졌네 하고 간 거야. 베트남 퉁퉁 LA는 통팅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더 말라진. 97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 56까지 많이 뺐어. 10kg 빠진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뺀 거야. 그때 막 사람들 와 너 진짜 돌아갔구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나 진짜 살쪘었지? 돼지 같았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니? 난 그때도 예쁘고 지금도 예쁘고 물론 뭐 남들이 봤을 땐 지금이 더 예쁘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뭐 돼지 같다 살쪘다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한 50까지 뺐어. 5kg를 또 뺐어. 그럼 15kg를 뺀 거, 16kg 뺀 거잖아. 그래서 그때 또 물어봤어요, 남자친구한테. 기간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빼는 기간이. 남자친구한테 자기 나 근데 진짜 돼지였다. 옛날 사진 보면서 나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무슨 뭐 돼지야. 진짜 예뻤다니까? 나 너 예뻐서 만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번에 46까지 뺐잖아요. 그럼 20kg를 뺐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 자기야, 나 근데 진짜 돼지 같았지. 나 진짜 살쪘었지, 그러니까? 뚱뚱했지, 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고 이제 20kg나 뺐으면 안정권이 됐으니까 쪄봤자 50인 거니까 내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66, 7 이제 엄마한테 갔어. 엄마 울었잖아요. 다시는 내 딸 못 돌아오는 줄 알았다. 그 내 주변 모두가 그래요. 이번에는 진짜 정아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갤러리를 갔는데 남자친구랑 어딜 가서 할 때마다 그 직원분들이 너무 마르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나 말랐대. 나 너무 말랐대. 이렇게 말하면 남자친구가 말랐어. 이렇게 기분이 좋다. 이 말랐다는 그 말이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은 일인가? 모든 여자들의 듣고 싶은 얘기 아닌가? 뭐. 저한텐 좀 남달랐어요. 그 말이. 예전에는 매일매일 듣고. 그쵸. 그렇게도 했지만
내 만족을 다 떠나서도 모두가 누구나 봤을 때도 날씬한 몸이 됐구나. 친구들이야 살쪘을 때 봤으니까 뺀 걸 보고 하니까 아 너 이제 살 빠졌다 한 거지. 완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너무 말랐다 하니까 나 이제야 살 빠진 게 맞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제가 X스몰로 사이즈를 시작했거든요. X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다 아우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보통은 스몰을 많이 입었죠. 스몰을 많이 입었는데 제가 하이 욕심이 진짜 많아요. 상의보다도. 그리고 상의는 대부분 보통 뭐 프린데 조금 작게 나왔고 프린데 조금 넉넉하게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고 아니면 뭐 브랜드 중에 그냥 스몰 M 이 차이 정도 내가 봤을 땐 엄청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근데 하이는 확실하잖아요 사이즈가. X 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X 라지 이렇게 완전 확실히 있는데 제가 그래서 스몰이 진짜 많았다가 살이 점점 찌면서 자연스럽게 M으로 갔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플리마켓을 했어요 그 전에. 스몰을 다 팔았죠. 스몰을 못 입으니까 이제 미디움만 남았네? 살 엄청 쪘어 라지? 미디움 라지 왔다 갔다 하는데 미디움 반을 팔았어요. 반은 남겨놔야 되니까. 왜냐면 내가 평생 라지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살이 엄청 빠졌잖아. 다시 스몰 미디움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라지를 내가 또 사는 게 많을 거 아니야. 왜냐면 라지 몸이 됐을 때 입을 옷이 없으니까. 한평생 그 사이즈가 돼본 적이 없는데 입을 옷이 뭐가 있어. 상하이가 없는 거예요 옷이 진짜. 그러니까 라지 사이즈에 맞는 옷들을 엄청 샀던 거야. 왜냐면 그 기간도 길었잖아요 유지 기간이. 근데 이제는 그걸 또 못 입어. 근데 그것도 이제 수두룩해. 어떤 미디움은 또 너무 커. 어떤 스몰은 조금 작아. 이제 그래서 저 지금 다시 스몰 미디움을 사고 있어요. 옷을. 옷장에 사이즈가 엄청 많네. 확실히 한번 이렇게 살이 찌니까 몸이 골격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가진 이 뼈 말고 자체에 뭔가 이게 원래 내가 44, 45면 원래는 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벌어진 거야 몸이. 그치, 몸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되니까 예전만큼의 이 작은 느낌은 안 들어요. 상의도 옛날 40할 때 입었던 상의가 지금 내가 45, 6에 입으면 작아. 그러니까 벌어진 거야 뼈가. 썩은 안 빠져. 이게 내가 봤을 땐 이 뼈는 이만한데 내가 살이 이만큼까지 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졌으니까 살이 빠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남은 살들이 갈 곳을 잃은 것 같아. 갈 곳을. 이 뼈는 이만한데 살이 이만큼 부풀었잖아. 그럼 이게 빠졌으면 한 이 정도 빠졌겠지? 그럼 이게 원래 착 붙어야 돼. 그러니까 이 남은 애들이 갈 길을 못 찾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 이런 거지. 살이 엄청 쪘다가 빠지면 튼살 생기잖아요. 저 지금 튼살 장난 아니에요. 튼살이 있어? 67이 됐는데 어떻게 튼살이 없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이 사타구니 쪽 있죠. 허벅지나 이런 데는 좀 덜하고 배도 없는데 이 사타구니 쪽이 이미 조금 쪘을 때 좀 많이 텄고 그리고 빼고 나서도 텄어요. 근데 이제 하얘졌어요. 원래 빨갰거든요. 좀 굵었는데 팽창돼서 그런 건지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제 하얗게 된 건지 튼살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 튼살이 좀 붉은 것보단 하얘졌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뭐 이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 뭐 감사하다 나에게. 근데 애초에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찌지 말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다시는. 요즘은 내가 이 터져서 밥 먹어. 그러면 너무 화가 나 나한테. 옛날에는 한참 윗줄이고 살 엄청 쭉쭉쭉쭉 빠졌을 때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야. 더 먹고 싶잖아요. 안 들어가. 토할 것 같아. 이 어느 정도 양을 내가 원래 먹는 양을 벗어나면 토할 것 같아서 못 먹어서 짜증났거든요. 그렇게까지 주려는 거야 사람이. 한 그릇을 먹으면 죄책감이 너무 크고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이 생각. 그래서 그 다음날 굶어요. 근데 그건 굶는 건 진짜 안 좋아. 굶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진짜 안 좋다고. 왜냐면 무조건 돌아오거든요.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다이어트 보조제 안 먹었냐고. 근데 다이어트 보조제를 일단 많이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먹었는데 2번, 3번 정도 그 전에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다이어트 보조제도 자기한테 맞는 게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뺀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다이어트 보조제도 생각이 있긴 해요. 근데 나한테 이제 맞는 게 무엇일까, 뭐가 좋은지를 아직 모르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그런 것도 도움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지 않는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그런 나비약이나 이런 건 정말 몸, 정신 다 안 좋은 건데, 보조제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보조제는 뭐, 식욕 억제를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정말 내가 다이어트라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되는 것 같잖아요. 보조제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획은 그럼 46, 7을 그냥 꾸준히 유지를 하자. 유지. 그 아래까지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살이 빠지면 사람이 좀 빈티나 보이고 덜 예뻐 보여. 이번에 다이어트를 처음으로 건강하게 해본 건데 예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꽤 엄청 긴 시간 동안 건강하게 뺐기 때문에 덜 없어 보이게 뺐다. 근데 이제 이걸 유지를 하자.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렵다. 왜냐면 저는 40까지도 빼봤는데 이제 50, 60 되는 거 하루아침이에요. 진짜 요요는 더 빨리 와. 다이어트, 유지어터인 친구들에게 할 얘기. 스트레스 푸는 걸 떠나서도 저는 그냥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 행복이 별거냐? 이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쪘다가 다시 살을 빼보니까 이게 더 행복하다. 왜냐면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었는데 이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했고 이제 뭔가 뭘 해도 좋아요. 그리고 딱히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다시 살 빠지니까 스트레스 물론 받겠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근데 내가 66대보단 46대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다. 왜냐면 46이 되잖아요. 내가 66대 받았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먹는 거에 행복한 거? 나도 알지. 그거 누가 모르나? 저도 지금도 여전히 양을 줄였을 뿐이지 먹는 거 좋아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그런 거 보면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어 나도. 근데 그것보다 살 빠진 내가 더 소중하다는 걸. 모델 인생 지금 한 10몇 년 됐는데 저처럼 극단적인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이 더 소중하고 지금이 더 행복하고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하지 않나?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살 뺀 다이어트 방법들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요청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만큼의 그런 내용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진짜로 실제로 쪘던 원인들도 그렇고 뺐던 방법, 기간, 몸무게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나도 숨김없이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진짜 이게 전 이렇게 해서 20kg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과 또 이제 뭐 맨 처음에는 이걸 제가 질질 끌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빌드업이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나 그만큼 직접 제가 다 해보면서 효과를 봤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정말 굶어서 빼는 거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약 의존하지 말고. 왜냐면 의존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정말 마약 중독되듯이 중독이 되니까 그렇게도 하면 안 되고 내가 10kg를 뺐다? 그러면은 요요가 하면 20, 30kg 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제 이게 안 빠진다고 해서 좌절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저도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봤을 때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까지 조금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참을성이 필요하다. 저는 하루에 1kg씩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빠지는 그 시기가 되면 알아서 빠지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서서히 빠진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뿐. 근데 이렇게 빼야 요요도 안 오고 유지하기도 훨씬 쉽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술 드시지 마시고 술 먹어야 돼. 최소한을 줄이시고 그리고 제가 또 안 먹게 된 좀 좋은 것들은 뭐였냐면 그렇게 술을 안 먹게 됐었다고 했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제가 없던 숙취가 생기고 원래 평소 주량보다 훨씬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어요. 먹어도 그 한 번 먹을 때 그 양이 엄청 적잖아요. 그러니까 또 좀 덜 부어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술 먹을 생각이니 물을 마셔라. 그리고 잠 많이 자고. 근데 저도 잠을 많이 안 자긴 했어요. 근데 잠을 자려 억지로 했어요. 왜냐면 배고프니까. 근데 뭐 다이어트 시작하고 할 때는 배고픈 거 누구나 당연한 거고 그거 참아야 된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덜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여튼 하여간 여러분들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실 거라는 거 제가 몸소 겪어본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이해하고 알지만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건강히 예쁘게 살 빼셨으면 좋겠어요. 뭐다? 먹는 것보다 날씬한 내가 더 행복하다. 그러면 더 행복한 일이 많아질 거야 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느꼈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뭐 유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영상들 또 더 많이 찍어 올게요 여러분.